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네, 6월 9일자 조간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방선거 직후에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한국일보 여론조사가 좀 눈길을 끕니다. 오늘이 바로 한국일보 창간 60주년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일보가 코리아 리서치와 함께 지난 6일 현충일 휴일에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1위 누군지 아십니까? 박원순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박원순 서울시장이 1위로 급부상했습니다. 17.5%, 아직 대세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13.6%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리고 12.2%의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를 따돌리고 1위로 부상했습니다. 예. 그 뒤로는요, 7.8%의 정몽준 전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4.7%의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당선자, 그리고 4.3%의 김문수 현 경기도지사입니다. 그 뒤를 3%대의 김무성, 2%대의 손학규, 1%대의 안희정, 원희룡, 이 두 사람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예.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이 7.8%나 된다는 건 좀 이채롭습니다. 예. 서울시장 대결 국면에서는 1위로 오르기까지 했었죠. 예. 그런데 지금 4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1, 2, 3위 모두 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군요. 예. 예. 1, 2, 3위 합하니까 한 43%포인트가 넘는데, 네. 이 야권에서 이분들이 계속 있는다고 친다면, 네. 예, 야권 내 이 예비 경선이 더 좀 각축을 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당 후보들 한번 다 합쳐보면 얼마나 나올까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불과 20%도 안 되는군요. 예. 다 합쳐도. 예. 자, 박원순 시장은 전국에서 고른 지지를 확보했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자신의 지역 기반인 서울뿐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으로 넘어간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서도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보수의 텃밭인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17.8%의 높은 지지율로 선호도 1위 주자가 됐습니다. 야권 텃밭인 호남에서는 어떠느냐. 안철수 21, 문재인 17%였는데요. 박원순 시장은 26.3% 최고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예.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만 해도 정치인으로서 존재감이 크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정몽준 전 의원을 13%포인트 이상 차이로 크게 이기면서 야권의 잠룡으로 분명히 각인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선거 승리에 따른 컨벤션 효과, 그러니까 정치 이벤트 직후에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에 힘입어서 단숨에 유력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했다는 점, 이 점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호남에서의 높은 선호도는 새로운 인물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박석호 코리아 리서치 조사부장은 밝혔습니다.
박원순 시장에 이어서 문재인 의원과 안철수 대표 등 야권 주자들이 상위권을 휩쓴 것도 눈에 띄는데요. 다만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돌풍을 견인했던 안희정 충남지사는 여전히 지지율이 1%대에 머물러서 차기 주자로서는 아직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권의 차기 주자들 다 합쳐도 20%가 안 되니 이거 참 답이 안 보이네요, 보니까. 예. 물론 대선까지는 뭐 3년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치에서의 뭐 예. 사실 3년은 300년 같은 그런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어떻게 바뀔지 모를 그런 판도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치고 올라갔다는 점, 이 점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일보가 창간 60주년 맞아서 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고요. 예. 예. 오늘 조선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이런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군요. 조충환 씨 45살입니다. 형은 4월 18일, 엄마는 4월 22일, 그리고 아버지는 지난 5월 5일에 발견이 됐습니다. 시신으로 말이죠. 6월 5일 아닙니까? 6월 5일입니다. 6월 5일에 이렇게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53일 만에 빈소가 차려졌는데 홀로 막내가 살아남았습니다. 예, 막내 일가족 4명 중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 다 예. 숨졌고 예. 예, 막내만 살아남아서 이제 가족 빈소가 차려진 거군요. 예, 막내는 7살이고요. 그렇게 해서 상주가 됐습니다. 어린 상주는 흰색 와이셔츠. 이렇게 영성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시회 전문 인테리어 업체에서 12년 동안 일해왔던 아버지였는데요. 제주도 출장에 맞춰서 아내와 초등학생 두 아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던 길에 이렇게 사고를 만났다고 합니다. 예, 관련 기사가 조선일보 13면에 있습니다. 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중에 새 총리 지명과 함께 7명에서 8명의 장관을 잇따라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새 총리 인선이 그동안 계속 지연됐기 때문에 신임 장관들에 대한 인선은 새 총리와 협의하되 이 임명 제청은 정우원 현 총리가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주목되는 부분은 김기춘 비서실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각과 맞물린 청와대 개편과 관련해서는 야권과 여당 일각의 교체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유임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핵심 수석들 가운데서 유민봉 국정기획수석도 유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춘 유임이 이 뉴스의 핵심이네요. 오늘 조선일보 1면 기사였습니다. 중앙일보 5면을 펼쳐보니까 말이죠. 지금 총리 인선에 청와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말이죠. 자, 지금 현재 총리감으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 지금 사람의 이름이 몇 명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선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 추진위원장. 예. 이 경제민주화 문제로 인해서 작년 말에 새누리당을 떠났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팽당한 분 아닙니까? 네. 사실 지난 대선 때도 한번 팽을 당했었어요. 그랬다가 이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치고 올라오니까 그때 다시 김종인 씨를 끌어들여가지고 경제민주화 공약의 완성을 다시 한번 또 다짐했었죠. 그런데 또 지난해 대선 지나고 1년 지난 시점에 경제민주화는 온데간데 없고 온통 재벌 챙겨주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과정 속에서 김종인 씨가 결국 새누리당을 떠났었습니다. 그런 김종인 씨를 다시 기용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청와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경기도지사, 그리고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거론되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그 충청권에서 여당이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4곳에서 전패를 했는데, 그래서 충청 출신의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그리고 충북지사를 지낸 이원종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의 그 이름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뭐 석패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졌죠. 그래서 김진선 전 지사를 끌어들이는 방안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예. 자, 그런데 뭐 당사자들이 이렇게 고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영란 대법관 이분도 여전히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이 여성이고 총리마저 여성이다. 예. 그럴 수 있죠. 뭐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도리어 이렇게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도 안 맞겠다. 네. 이런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입장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은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이겁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지금 대표에 도전하겠다라고 밝힌 국회의원. 예. 이 양반이 예전에 장상 씨가 총리로 거론될 당시가 김대중 정부 때였죠. 국방을 모르는 여성이 총리를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인물이 바로 김무성 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 여성, 총리 여성 아마 쌍수를 들어 반대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중앙일보 기사에서 눈길을 끄는 게 있습니다. 바로 김병준 국민대 교수도 검증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병준 씨가 누굽니까?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부 총리로 거론됐다가 논문 자기 표절 문제 때문에 결국 낙마했던 인물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김병준 씨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로 기용할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 이게 중앙일보에 실린 내용입니다. 충청권 인사 중에 한 분 추천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김종필 씨. 그래서 가까운 사이기도 하고요. 예. 김종필 씨 때 총리실에서 경험했던 당시 그 DJP 연대로 해서 정권이 출범을 했고 김종필 씨가 오랜 서리 꼬리표를 달긴 했습니다마는 국무총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김종필 총리 밑에서 일했던 진보 인사들 얘기 들어보면은 참 안정된 총리실 운영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예. 뭐 힘이 실리니까요, 총리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총리가 한마디 하면은 그게 바로 또 이게 시행이 되는 그런 구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현재 지금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혁 총리보다 흠없는 총리 찾기가 더 어렵다. 지금 청와대 기류를 오늘 중앙일보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 홍보 수석에 윤두현 전 YTN 보도국장이 임명됐습니다. YTN 정치부장을 지냈고 보도국장을 지낸 인물인데 자,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따져봤을 때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말처럼 오랜 언론인 생활을 통해 균형감 있는 사고와 날카로운 분석 능력을 발휘해온 분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여러 족적들이 있습니다. 2008년 정치부장으로 있을 때 당시 정부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되면 안 된다 라면서 리포트를 일방적으로 불방시키는 이런 행태를 보였고요. 예. 보도국장 시절인 2012년 2월에는 BBK 가짜 편지 단독 보도를 함량 미달이하면서 보류시켰고요. 2012년 5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출연시켜서 해명으로 일관한 일방적인 정권 홍보 방송을 해서 사내 구성원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정치권이 그에게 요직을 주기 위해서 인사 외압을 시도한 인물로 지목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 사찰 관련 결정문을 보면은 사찰 피해자인 표완수 전 YTN 사장, 이 참여정부 때 YTN 사장을 했던 분이거든요. 예. 이분이 2008년 2월에 사장으로 있을 때 윤진식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 강화특위 부위원장으로부터 윤두현 사장을 정치부장으로 뽑으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자,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 단계까지 표완수 씨가 YTN 사장을 했는데 예. 인수위원회 시절에 윤진식 씨로부터 윤두현을 정치부장으로 뽑아라 이렇게 압력을 받았고 그에 대해서 거부를 했단 말이죠. 그 후에 이 표완수 씨가 사장직에서 물러나고 그 다음 사장이 아마 구분홍 씨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분홍 씨 때 정치부장을 했습니다. 예. 정권이 갖다 앉힌 인사였죠. 말 그대로. 예. YTN 보도국장 출신이
전임이었죠. 홍상표 씨에 이어서 이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가는 어떤 코스 같습니다. 그 정군기 홍익대 교수가 어제 YTN에 출연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예. 이 YTN이 청와대 홍보수석의 산실이군요.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홍상표 전 보도국장까지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군기 씨가 뭐 대체로 그 논평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친정부, 친여당 성향이거든요. 예. 말하자면 이 정군기 교수의 말은 비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가고 싶으면 일단은 YTN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뉴스의 재구성을 들어보시면은 그 정군기 교수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물러났습니다. 자, 이 경질된 것이냐? 경질된 것일까요?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KBS 보도통제 의혹을 받았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만뒀다. 이 경질로 봐야 마땅할 텐데, 근데 지금 재보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또 맞물려 나오고 있습니다. 예. 6.4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건데요. 7월 재보선에서 정몽준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이정현 씨가 이 동작을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느냐? 동작을 지역구 안에 있는 상도중앙교회를 출석한다고 합니다. 원래 광주에서 출마했던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정현 전 수석이 입버릇처럼 앞으로 선거에 나갈 뜻이 없다라고 밝힌 만큼 일단 재보선 출마가 자신의 의지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그렇다면은 청와대가 차출한 거 아니냐. 경질이 아니라 결국 재보선 차출이 아니냐. 징발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단 이정현 전 수석의 출마가 확정될 경우 서울에서 또 한 번 박근혜 대통령 신임 투표가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대통령 평가와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새누리당에서도 그가 생환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과 청와대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판이 커지겠는데요? 이게 이제 인천시장에 유정복 씨가 당선되니까 예. 이정현 씨 나가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죠. 예.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면은 예. 지역에서 먹어주지 않겠는가 아마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번 동작을에서 정몽준 후보는 박원순 후보에게 졌습니다. 동작을만 본다면 730 재보선 결과도 그래서 주목이 됩니다. 자, 이번 730 재보선 예비 후보 16명이 등록이 됐는데, 뭐 이 16명 말고도 떠나있던 여야 잠룡들이 대거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중량감 있는 원외 정치인들 이름이 거의 모두 다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정현 전 수석 뿐만 아니라 김문수 경기지사, 이 총리로 하마평까지 거론되고 있는 인물, 쓰임새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경선에 나섰던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해훈 최고위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도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요. 지방선거에서 패한 서울에서 당선될 경우 존재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데다 향후 정치적 행보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요. 경기 평택을에는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찌감치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예. 선거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 손학규 상임고문, 이분의 이름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서울 동작을과 수원 지역에서 동시에 거론되고 있는데요. 한 측근 얘기는 쉬운 곳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쉬운 곳에 출마하지 않겠다. 그렇다면은 부산에서 출마하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계속된 그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은 이정현 전 수석과 김문수 지사가 출마할 경우 정권 심판의 선봉장 이미지를 굴축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런 걸로 봐서는 이정현 전 수석, 김문수 지사가 출마할 곳에 나가겠다, 이런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정현 전 수석이 부산에 나갈 리 없어 보이고요. 동작을로 나가는 걸로 거의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 경기도를 뺀 나머지 지역, 그렇다면 서울밖에 없거든요.
또 서울에서 나올 공산이 크기 때문에 결국 서울 동작을로 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영 상임고문도 원내에 진입해서 당의 진보성을 강화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서울 동작을 일전에 한번 출마한 적이 있었죠. 2008년에 정몽준 후보와 함께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는데요. 자, 여기도 거론되고 있지만 대법원 선고만 남은 서울 서대문을 여기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도환 씨. 예, 새누리당 의원이죠. 이 자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김두관 상임고문도 중앙무대 복귀가 절실한데요. 독일 유학에서 지난 3월에 귀국한 것도 7월 재보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경기도 김포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인물 새누리당에 또 있습니다. 바로 진성호 전 의원. 조선일보 출신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요. 플래카드도 내걸었더군요. 천정배 상임고문도 서울 동작을과 경기 김포에서 이름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원래 평택이 지역구였던 정장선 전 의원,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불출마했었는데 재도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경향신문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인데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자가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후보 경쟁 상대 아니었습니까? 예. 이분에게 지사직 인수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정치쇼라고 비판하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상당히 좀 신선한 행보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울러 국민일보와 또 조선일보에 실린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 인터뷰를 보면요. 정무부지사 같은 경우 야당 추천을 받아서 기용하겠다. 통합을 실천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예. 그간 이 새누리당 하면은 불과 51.6% 국민의 절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00% 지지를 받은 것처럼 모든 요직을 자기네들끼리 독식을 하고 또 반대파 야당은 홀대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압살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이런 그야말로 반통합적 그런 국정 운영을 해왔거든요. 원희룡, 남경필 이 두 사람의 행보는 이런 새누리당의 그간의 행보에 비춰본다면 상당히 신선해 보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국민일보 관련 기사 소개를 해드렸고요. 재보선 얘기하시면서 이제 김항식 전 총리도 거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국무총리 지낸 분들은 왜 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겁니까? 네,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게 말이죠. 예. 이런 관직들이 선거판에선 스펙이 됩니다. 아니 스펙이 아무리 되더라도 국무총리까지 했으면 네. 이제 여생 정리하면서 지내면 될 텐데. 그러면 딱 좋을 텐데 말이죠. 또 금배지 달아보겠다고. 국무총리감, 국무총리 정도의 그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지역구에 나온다. 이 먹어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 그렇기 여야 때문에 잠룡들이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보기엔 잠룡으로 보입니다. 잠룡. 네. 예. 잡용. 예.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 전역 뒤 2년 동안 자문 활동 등으로 모두 1억 4,1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장성 출신들의 전관 예우 관행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예. 급여, 차량, 사무실을 지원받았다고 하는데요. 예. 합참의장, 대장 전역 직후인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방위사업청 산하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달이 300여만 원의 자문료와 차량, 사무실 등을 지원받았다고 하는데 2년 동안 받은 자문료가 7,800만 원에 이르고 차량 리스비, 유류비를 합치면 총 1억이 넘습니다. 또 한민구 후보자는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육군본부 정책발전 자문관으로 있으면서 예. 모두 1,43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고 2012년 9월부터는 육군사관학교 석좌 교수로 이렇게 2천여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전관 예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그 변호사 수임료에 비하면 액수는 작지만은 예. 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네. 예,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전관 예우로 인해서 파생된 말이 뭡니까? 관피하거든요. 예. 관피하 척결한다는 그런 이번 개각에서 관피하를 또 이렇게 갖다 앉힌다. 대통령의 국가 개조 의지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겨레 1면에 실린 성한영 기자의 현장 칼럼 창을 보면요. 지금 누가 누구를 개조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소제목의 칼럼이 실려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을 먼저 거론을 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방 한계선을 포기했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런 김무성 의원이 과거와 결별하겠다, 적폐 청산을 위해서 대통령의 국가 개조 작업에 적극 동참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의원을 종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생각이 부족하거나 선거에 눈이 멀어서 국익을 외면한 가짜 보수인 것 같다. 전남방직 창업주였던 그의 선친은 1970년 한국경영자 총협회를 만들어 초대회장을 13년 동안 지냈다. 김무성 의원 자신도 내무부 차관, 집권여당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지냈다. 기득권 세력의 일원이라는 이야기다. 그가 청산하겠다는 적폐는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서청원 의원, 이 사람도 국가개조 운운하고 있는데 말이죠. 예. 2002년에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2008년 친박연대 대표 시절에 비례대표 공천헌금을 받아가지고 감옥 갔다 온 이런 이력. 이인재 의원도 지금 새누리당 혁신 방안을 내일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13번째 당적을 거쳐서 새누리당에 안착했던 인물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를 개조한다는 것인가? 이런 부제는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자, 본격적인 혁신학교 모내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13곳에서 진보교육감이 탄생을 했죠. 1기 진보교육감 6명이 세운 530곳의 혁신학교, 과연 이 학교는 어땠는가 살펴보는 기사가 오늘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실렸습니다. 학교가 530곳 정도 세워졌는데요. 이 한마디로 모판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13명의 2기 진보교육감이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일반 학교에까지 성과를 확산시키면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시동을 걸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논란은 많습니다. 혁신학교가 전교조의 해방구 아니냐, 이런 마타도어가 있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교총교사들의 만족도를 살펴봤더니 교총교사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교조의 해방구가 맞다면 교총의 해방구도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진보교육감의 발명품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교육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한 운동이 진보교육감에 의해 채택된 것이다. 이게 정확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학력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서울의 혁신중학교의 학력이 크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예산 특혜가 있어서 예산이 과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특목고에 쏟아붓는 수억에 비하면은 혁신학교는 연 1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경향신문도 보니까 말이죠. 성적이 낮아진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2.7%포인트 줄었기 때문에 향상된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얘기고, 혁신학교가 전교조 학교다라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는 전교조는 불과 14%에 불과하고 비전교조 교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진실이란 겁니다. 한겨레 5면, 경향신문 13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죠. 예. 서울 연세대 앞에서 신촌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동성애 단체의 카프레이드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개신교계 단체가 나서서 막았습니다. 주여 저 호모포비아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플래카드도 내보니까. 호모포비아요? 예. 예. 이거는 개독포비아는 없습니다. 동성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천국? 이런 의문을 단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말이죠. 자, 동성애자 집회 이래도 되나? 국민일보 유영대 기자가 종교면에 실은 기사네요. 동성애 단체 카프레이드 막다가 10여 명이 부상당하기도 했다. 동성결혼 금지법 촉구를 이 시민들이 결의를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 교계단체에게 지지를 표하면서 생수와 후원금까지도 건넸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방의 입장을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국민일보가. 예, 막다가 부상당한 게 아니라 사실 경찰이 허가한 집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들이 이 막는 분들을 뭐 연행하려고 시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자, 같은 보수 일간지라 말할 수 있는 동아일보는 어떠냐? 사랑과 혐오 사이 동성애 충돌. 이런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일보는 그 시민들이 개신교계 단체들을 지지했다, 뭐 이렇게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동아일보 기자가 만난 시민들은 어땠냐?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변 시민들은 동성애 찬반과 상관없이 대부분 시위대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위대라 하면 동성애 반대 시위대를 말하는 겁니다. 예. 연세대 재학 중인 서모 씨는 나는 동성애에 반대하지만 저런 식의 반대 시위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라고 비판했다. 한 20대 여성 축제 참가자도 음악 듣고 그저 웃고 즐기는 분위기인데 반대 단체에서 행사를 열면서 분위기가 살벌하게 변했다. 주최 측 참석자들이 사물놀이를 진행하는 장소 바로 옆에서 일부 종교인들이 피켓을 들고 기도회를 열면서 동성애는 죄악이다, 회개하라라고 외치자 이를 지켜본 몇몇 외국인들은 의아해하기도 했다. 네,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김용민 PD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새 청와대 홍보수석에 윤두현 YTN 플러스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최근 기란영 사장의 권한 유착 문제와 관련해 총파업을 벌였던 KBS YTN 전 보도국장의 청와대 입성에 대해 남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어쨌든 한마디. 새정치민주연합은 YTN 보도국장 시절 여당 편향 보도를 했다며 권한 유착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석구입니다. 권한 유착과 관련해 KBS의 또 다른 상처. 바로 민경욱 전 앵커. 지금은 청와대 대변인이 돼 YTN 전 보도국장의 청와대 홍보수석 발탁 배경을 브리핑하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개조 작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소통의 적임자로 판단해 임명하셨습니다. 동아일보 종편 채널A와 중앙일보 종편 JTBC는 좀 더 구체적으로 YTN 전 보도국장 발탁이 왜 권한 유착의 이유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네, 하지만 윤 신임 홍보수석은 YTN 보도국장 재직 당시 여당 편향 보도 논란으로 노조와 갈등을 빚은 사실을 두고 벌써부터 야권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 홍보수석 내정자는 그 YTN에서 정치부장과 이제 보도국장을 했는데 그게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당시 노조와 잦은 마찰을 빚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노조와 이제 수차례 그 갈등을 빚었는데 그 윤 내정자가 YTN 보도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그 노조 측은 여당 편향 보도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윤 내정자가 지난해 3월 디지털 YTN 사장으로 이동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야권에서는 이런 전력을 문제 삼아서 윤수석 인선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윤 내정자가 이제 정부 비판적인 기사를 이제 불방시키는 등 이 정치 편향적이다 그런 점을 문제를 삼고 있고요. 또 현직 언론인을 곧바로 청와대로 인선하는 건 권한 유착이다 그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때도 지적이 됐었던 문제인데요. 금태섭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현직 언론인을 곧바로 청와대 홍보수석에 임명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윤두현 사장이 지난 정권 때부터 정권의 눈치만 보는 전형적인 해바라기형 언론인의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입니다. 만기 칠남, 불통의 정부 운영을 바꾸겠다는 청와대가 홍보수석 인사부터 소통과는 정반대의 인물을 임명하는 것은 정말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한편 자사 전 보도국장의 청와대 홍보수석 발탁에 대해 YTN은 어떻게 보도했을까? 자,
강 의원께 말씀을 듣기 전에 일단 뉴스 속보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현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를 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었는데요. 청와대 홍보수석에 청와대가 윤두현 YTN 플러스 대표를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패널로 출연하던 서가번 전세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알게 모르게 축하한다고 야유. 이번에 사표를 수리하자마자 지금 이렇게 다시 발표가 됐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주 YTN으로서는 축하받을 일이네요. 축하받을 일이네요. 축하받을 일이네요. 한편 정곤기 홍익대 교수는 YTN이 청와대 홍보수석의 산실이라며 확인 사설까지. 그다음 윤두현 신임 홍보수석은 우리 YTN 출신인데 YTN 출신이 홍보수석의 산실인 것 같습니다. YTN 출신이 홍보수석의 산실인 것 같습니다. YTN 출신이 홍보수석의 산실인 것 같습니다. 홍상표 전 수석, 또 윤두현 수석 이렇게 산실인데.